말씀드린 전 피트윈이라고 하고요. 예, 원래도 이제 이 서울시 7급과 이제 지방직 7급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즌 오프를 예, 여러분과 같이 하고 저는 겨울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여간 1년 내내 하기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떤 마지막 이번에 서울시가 일정이 바뀌어서 서울시가 이제 지방직 7급이랑 같이 보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마음고생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년에는 이제 서울시 7급 이제 서울시 7급과 9급이 이제 같이 늘 봤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옮겨가지고 본 처음입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그 고사실에 반이 안 찼다는 뭐 점철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여하튼간에 게다가 아마 이게 예전 스타일로 좀 돌아가는 것이기는 한데 여튼 결론적으로 아마 서울시 7급 중에 뭐 기술직은 잘 모르겠, 소수진결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행이나 뭐 근데 건축 통만 해도 아마 국가직 7급을 붙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통상 예전 기준으로는 한 20, 30% 정도는 됐었는데 올해는 어떨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된 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률이 아직 발표 전이긴 합니다만 보통 서울시가 이제 1.3배수, 뭐 4배수 이 정도 선을 늘 뽑아 왔습니다. 법적으로 1.5, 규정상 1.5배수는 못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 1.3, 4배수 사이 정도 될 터인데, 예컨대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0%, 10%, 20% 정도 사이 잡으면 실제 경쟁률 한 1.2배수 언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국가직은 9급, 7급 데이터들도 좀 꽤 수강생이 좀 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우수업 미흡의 그거를 이제 공개를 주지 않죠. 죽었다 깨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 수강생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러프하게 좀 통계를 늘 매년 내오고 있는데, 서울시 이따 보겠습니다만 서울시 7급은 이게 우수를 몇 명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명은 주는 걸로 보이는데 그 비율이 워낙 드물고요. 또 미흡을 받았다는 사례를 듣기가 참 힘든 게 좀 있습니다. 면접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못하기도 쉽지 않은 면접이기도 합니다. 잘하려면 뭐 면접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변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 9급은 조금 7급보다는 좀 낫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제가 늘 한 3년째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대략 통계적인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미리 말씀드릴 건 만약 커트라인 분들이시면 조금 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뭐 미리 제가 뭐 이런 건 좀 시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은 다하시되 너무 이렇게 막 우수 받아야지 스터디 3개 뭐 강의 2개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마음 좀 편하게 먹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이제 국가직 7급도 오픈 강의 때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커트라인 분들은 집에다가 바로 얘기하시라고 면접 1타 강사가 얘기하는데 공무원 면접보다 형식적이라 다 성적 순이고 나는 커트라인이라 들러리더라. 그래서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도 안 되니까 그냥 면접 준비를 좀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좀 지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요. 비슷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여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 특히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커트라인 갖고도 좀 시험이 좀 쉬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오늘 자리는 뭐 그런 거 좀 떠나서 대충 뭐 미리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막 열심히 준비할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서울시 면접은 딱 한 2주, 3주면 뭐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피랍 발표하고 나서 11월 초에 그다음에 거의 한 3달 가까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충분하고도 남은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필기를 병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일찍 시작했다고 뭔가 더 좋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자리는 제가 늘 필기 끝나면 일주일 뒤 그다음 주 토요일에 늘 이제 오픈 강의라는 이름으로 늘 합니다. 이걸 해서 이제 기출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를 하는 것인데요. 뭐 이거 하는 목적은 제 수강생은 원래 많습니다. 많으니까 뭐 이거에서 뭐 어디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찍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나 뭐 제가 강사로서는 처음으로 6년 전부터 늘 기출을 늘 이런 식으로 늘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목적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조금 찔끔 드리고 무슨 맛배기로 드리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제가 일장 강의 기출 세트를 좀 다 정리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한 관계로 여기다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시험인지에 대한 뭐 이게 카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듣지 않으시고 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 준비하실 분들은 좀 마음 준비를 좀 하시고, 그죠? 원래 이제 매도 알고 맞으면 좀 덜 아프긴 합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휘둘리지 마시고 어디 좀 낚이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온전한 정보들을 그대로 좀 드리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픈 강의를 또 뭐 2개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좀 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서울시 7급 면접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리고 기출 해설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좀 어떻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한 타임 정도만 갖게고요. 자, 일단 면접시험 개요입니다. 서울시 면접시험은 그냥 뭐 별거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면접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늘 하는 분인데 여기서 지금 한 500명쯤 와 계신데 500명 중에 지금 당장 면접을 보면 얼마나 붙을까요? 서울시 면접 일도 모르고 뭐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면접 보자고요? 500명이? 500명은 좀 많네요. 한 200명이 본다고 치면 그 중에 약 한 75% 정도는 다 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죠? 한 150명은 붙는다는 뜻입니다. 일도 준비 안 하고. 이유는 서울시는 삼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은 그냥 안 뽑으면 마음 그만입니다. 왜냐면 서울시는 하늘에 두 짝이라도 다 뽑습니다. 무조건. 아셨죠? 무슨 말인지? 지금 좀 위로가 좀 되실 것 같아.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일단은 이따 보시면 좀 수치로 보면 좀 깜짝 놀랄 수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여러분 면접장에 가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입니다. 남부터미널에서 걸어서 가도 한 15분이면 걸러가는데요. 택시 타면 금방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가시면 이게 지난해 딱 단풍등거 보시니까 딱 지난해 이때입니다. 지난해 1차 때 3월달에 봤을 때쯤이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면접 보러 여기가 대기장입니다. 대강당입니다. 가시면 알겠지만 셔틀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내려주면 그냥 올라가면 되고요. 거기 입구입니다. 아까 건물에 입구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이 붙어져 있습니다. 쫙 해가지고 수험번호 몇 조 몇 번. 조라는 거는 이제 방입니다. 방. 기숙사 방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몇 조 방, 1조 방, 2조 방, 3조 방 이렇게 있고요. 번이라고 하면 순서입니다. 오더. 1번, 2번, 1번이 첫 번째, 2번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서울시 보통 통상 7급은 7번 정도까지 한 조에 7명 정도씩 편성이 됩니다. 5조에 1, 2, 3, 4, 5, 6, 7번이 경쟁자가 되죠. 당연하게. 조 내 경쟁이니까. 이 정도로 좀, 들어가시면 이렇게 방이 붙어 있습니다. 그날 가셔야 하는데 몇 조 몇 번인지는. 그래서 7번 걸리시면 6시에 끝나면 6시가 됩니다. 또 12시 정도에 집합을 하게 되고요. 11시 반 정도까지 가서 인원 체크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블라블라 이런 거 좀 쓰시고 출첵하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대기장입니다. 대강당인데요. 그래서 1조 쪼르륵, 2조 쪼르륵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는 구조입니다. 그죠? 얼굴 보면 좀 즐겁겠죠? 서로들 간에 반갑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까 들어갔던 건물이 요 건물이고요. 요 건물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요 건물인데요. 요 건물이 여러분이 면접 보시는 공간입니다. 원래 기숙사입니다. 여기 이 건물이 연수원이거든요. 여기가 기숙사고 여기가 맨 위층이 지금 이제 안 하겠네요.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서울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고시센터가 요 맨 위층에 있습니다. 보안 건물입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디테일이 되게 강합니다. 아무튼 요쪽 뒤쪽으로 가시면 이 옆으로 흡연실도 있어서 서울시 면접 중에 가장 큰 장점은 흡연자분들은 아무 때나 가셔서 흡연을 하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직은 아침 7시 반부터 끝날 때까지 꿈도 못 꿀 일인데 서울시가 그런 건 아름답습니다. 아주 새소리도 들리고요. 아주 공기도 맑고요. 좋습니다. 역시 공무원은 되고 봐야 돼. 이런 느낌이 아주 드실 겁니다. 아주 좋은 데입니다. 자,
아까 건물의 전부 다 다성관이라고 하고요. 일로 들어가셔갖고 2, 3, 4층이고요. 5층은 못 들어가시고 2, 3, 4층에서 각 방입니다. 이게 각 방별로 한 명씩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이게 이제 여러분 타고 오시는 셔틀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하시다가 각조 이제 여러분 이제 아침 그 토론 7급인 토론이 있습니다. 집단 토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있다가요 쭉 줄 서가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방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냥 몸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싸들고 짊어지고 이제 아까 여기를 쭉 내려서 들어가셔서 각 층마다 집단 토의실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 들어가셔서 이제 집단 토의를 하시게 되고요. 1시간 뭐 한 대기실 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토의 한 4, 50분 뭐 정도 하고 다시 또 우 나와서 다시 돌아갑니다. 글로 그래야 되고요. 각조 1번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스탠바이 해서 바로 PT 작성장, 보통 주제 발표라고 하는데요. 작성장에 가셔갖고 20분 쓰고 바로 면접 1번만 하시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한 30분 뒤에 2번 나오랬어요. 그러면 가방 두고 다시 또 버르르 싸가지고 다시 일로 오셔가지고 PT 쓰시고 면접 보시고, 그럼 1번쯤 끝날 때쯤 가시면 1번이 끝날 때쯤 되거든요. 끝나고 나오시고 1번은 핸드폰 찾으시고 버스 타고 집에 가시고, 그죠? 2번은 3번은 계속 대기하고 계시는 거겠죠, 순서대로. 대기 중에는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물도 있고요. 예전에는 서울시가 뭐 우유랑 빵이랑 갖다 놨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건 안 갖다 놓는 것 같고요. 뭐 물은 있습니다. 흡연도 자유롭고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건물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 스타일은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자료도 보실 수 있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푹신해가지고 잠도 잘 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밥 먹고 가셔야 됩니다. 밥 못 먹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아셨죠? 남부터미널이 있죠? 남부터미널 안에 김밥집도 맛있어요, 생각보다. 거기에. 아무튼. 자, 이 정도 이제 대충 그림이 좀 들어오시죠? 그렇습니다. 자, 가시면 이제 집단 토론이라는 걸 맨 먼저 이제 합니다. 검토 시간 10분에 토론 45분입니다. 5분 정도 되고요. 뭐 하여간 이렇게 종이 한 장 줍니다. 보면 알겠지만 국가직과 좀 다른 게, 국가직은 이번에도 그렇지만 자료 한 장에 꽉꽉 채워갖고 뭐 오만 얘기들이 적혀 있어갖고 이게 말할 거리가, 아무리 모르는 주제들이라도 말할 거리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초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나마 좀 시사적인 게 하나가 나온 게 이거인데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 내용이. 그래서 약간 좀 기본기로 때워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직과 다른 점은 국가직 자료가 빵빵하게 주기 때문에 그냥 요약 정리, 거기 있는 거 같이 비벼갖고 얘기해도 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서울시는 자료가 원래 좀 헐렁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무지막지하게 헐렁해졌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1차 4월 달에 봤던 1차 때에 복원한 것입니다. 꼴랑 한 요 정도 진짜로요. 제가 뭐 워딩 최대한 아마 싱크로 한 90%까지는 안 돼도 한 80%쯤 될 겁니다.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끝. 그냥 이걸로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애드립으로.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아무 말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제가 늘 하지만 이제 안드로메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바다에 계셨다가 산으로도 가시고 우주로도 가시고 뭐 그러십니다. 뭐 당연히 그런 건 중요한 포인트는 별로 아닙니다. 뭐 알아야 잘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자료가 예전에 이거보다 한 분량 한 3배 정도가 있었는데 텍스트가 뭐 배경 설명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뭐라도 비빌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게 원래는 더 양이 줄었다 정도가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단 토론 끝나고 이제 각 대기하다 각조 번호 순으로 다시 아까 다성번호로 집합하신 다음에 각조 1번끼리 앉아갖고 주제 발표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희한하게 국가직이랑 뭔가 우리는 달러 이런 거 꼭 있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똑같이를 잘 안 써요, 무조건. 뭐 서울시는 원래는 개인 발표라는 게 공식 명칭인데 서울시는 그냥 주제 발표라는 이름을 씁니다. 작성은 20분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예전에 이것보다 한 3배 정도의 텍스트 분량이 좀 있었는데 양이 없어요. 그냥 너무 썰렁하게 몇 줄 없었더라. 이것도 역시 기본기로 때워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처럼 예컨대 미세먼지 이런 거 나오면 사실 다 준비하고 가셨던 거라 뭐 이런 거 나오면 만사 이러는데 이따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꼭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문항과 무항의 리더십의 차이 뭐 이런 거 나오면 실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현타 온다 그러죠. 이게 뭐지? 쓸 내용도 없고 정월 끝에 꼽혀있고 조선시대 세종 때 과거 시험 문제라고 나와 있으면 돌아버리죠. 약간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서울시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죠? 나를 왕식해줄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서울시가 이 주제 발표라는 게 워낙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이제 굳이 분류를 해야 돼서 뭐 인사형, 정책형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는데 약간 인사조직론에 관련된 직한 주제들이 솔찬케 나옵니다. 꼭 시사 이런 거. 서울시 정책, 그나마 이건 서울시 정책 간만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정책 아닌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참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느낌적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집단토의도 보셨지만 집단토의도 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 집단토의는 약간 시사적인 것들을 조금 내는 축이어서 뭐 전혀 황당하다 이런 건 없는데 여튼 결론적으로 뭐 열심히 면접 준비생을 맞춰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저도 늘 국가에서 실급제도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기본값으로 해놓고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맞추겠다는 거 또 어디 면접 강사들 보면 내가 맞췄네 안 맞췄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네,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못 맞춥니다. 물론 저도 맞추긴 합니다. 좀 그건 소발에 줄을 잡는 거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시 주제 발표는 정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뭐 갑이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의리잖아요.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허튼 기자는 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제 뉴스나 아니면 서울시 것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툴이 생깁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간 20분 동안 열심히 씁니다. 25줄짜리 약속 용지에다가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시고 개별 면접을 봅니다. 가시면 먼저 방으로 아까 왔을 때 각 방으로 들어가면 놓고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면접위원이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까 그 5번 보셨죠? 뒤에가 유리창이거든요. 뷰가 아주 죽입니다. 예. 그 숲이잖아요. 숲 한가운데 이렇게 옴팍해갖고 만든 데거든요. 그죠? 대한민국의 가장 그 초고의 명당에는 대부분 공무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절경에는 대부분 군부대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가시면 4명이 사람이 앉아 계시고요. 문 열고 들어가시면 기숙사 방이 좀 길게 돼 있죠. 이제 전면에 통유리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그림이 아주 좋을 겁니다. 옆에는 시계가 걸려 있긴 한데 눈에는 안 들어오실 테고요. 그 문열과 1m, 2m 앞에 접이식 의자가 하나 앉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전에는 평정표 3장이 들려 있습니다. 이런 직접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드리고 들어가셔서 나눠드리면 앉으세요. 뭐 밥 먹었니? 이런 얘기는 1, 2번 정도까지 밥 먹었니 물어보는데 3, 4번 넘어가시면 면접분들 힘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귀찮죠. 자 시작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쓰신 아까 주제 발표 21장, 종이 한 장, 양념지다 쓰신 걸 가지고 조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뭐, 한글만 읽으시면 뭐,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까지는 한 8분 정도까지 하라 그래서, 그런데 서울시는 한 4, 5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곤 읽으면 한 4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뭐, 트릭 쓰실 거나 여러 가지 뭐, 첨언하실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적절하게 읽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도의 향상 방안, 이것으로, 자,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배경입니다. 서울시는 이러이러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꾹뻑. 그러면 면접위원이 어휴 고생했네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면접위원은 열에 1명 그냥 끄덕끄덕 들으시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참고로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복사를 합니다. 그것까지가 NCR 용지라고 해서 4장 붙어든 거에다가 눌러 써가지고 이렇게 배경나는 거를 이제 드리게 되는 방식인데 서울시는 그냥 A4에다가 쓰게 되고요. 화이트도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화이트도 쓸 수 있고요. 그거를 작성이 끝나면 복사를 해서 면접위원한테 따로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구에서 여러분 원본을 진행요원이 알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한 방식이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옵니다. 자, 미세먼지 저감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밥을 적게 먹으면 되나? 뭐,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면접을 보자고요. 좀 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해보시라고. 삼겹살을 덜 구워 먹으면 되나? 제가 생선 자반이 뭐 구우면 굽는 음식 묻은 게 타면은 다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뭐 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뭐 블라블라 뭐 이런 거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도 어쩌고 저쩌고 네 끝났어요.
이걸로 후속 질문 한 2개, 3개 정도 하고 끝납니다. 없는 경우도 솔창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한두 개 그냥 묻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하는 내용, 그러니까 쓰는 어떤 성의,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준비 좀 했고 난 티도 좀 나고요. 쓰다 보면 그 문서 한 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는 딱 그 고유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쓰네, 그것도 열심히 쓰네, 이런 성의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니까 발표력 비스름하니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그 정도 본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크게 변별이 준비를 좀 하시면 당연하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뭐 아무것도 못 써요. 말도 못 해가지고 뭐 1분도 못 얘기해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중간 정도는 가고 그 안에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최인직 면접위원. 자, 설계업에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죠? 있으면 뭐 일단 막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일했는지, 거기서 뭐 기억나는 이게 뭐가 있는지, 뭐 블라블라블라.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뭐 대학교 때나 뭐 이럴 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조직생활 같은 거 좀 다른 거 해본 거 없냐? 친구들 사귈 때. 뭐 블라블라. 군대는 다녀왔어요? 다닌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리더 역할을 한 경험이 있나요? 리더는 딱 반장도 안 해봤고, 그죠? 짱도 한 번 안 먹어봤는데. 리더라는 말을 꼭 짱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뭔가 좀 이끌고 주도했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공무원 용어가 좀 거창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뭐 지나가는 할머니 저기 지하철 안내해드린 것도 희생한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어요? 약간 좀 이렇게 오버하는 느낌, 그러니까 고유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오버하는 게 아니라 늘상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젖어 있어서 그 민간과는 조금 이 언어의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리더 역할을 한 게 뭐 짱 먹었다. 제가 뭐 고등학교 칠공조 모임에서 제가 넘버 2라 애들 맨날 집합시키고 같이 놀러들 꾸벅이 다니고 제가 총무해가지고 회비도 걷고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게 리더십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자, 뭐라도 얘기하시겠죠? 자, 다음. 조직생활 중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냐? 그죠? 뭐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뭐 이랬는데 너무 좀, 그죠? 뺀질거려갖고 뭐 이런 말 하시기 좀 그렇고요. 좀 참여도가 좀 저조해서 제가 복학생 오빠 때문에 뭐 좀 애먹었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쓰시면 되죠. 남자는 이제 경험의 저수지는 군대. 여자분들과 대부분의 분들은 그놈의 팀플. 왜 이렇게 팀플을 하는지, 팀플하면 다 A를 받는지, 거기에 있는 전역병 오빠들은 왜 그렇게 말들을 안 들어 처먹으시는지, 거기에 꼭 외국인 꼭 한 분씩 꼭 계세요 보면 팀원 중에 제가 다 외워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그런 거 좀 피하시라고. 잘 보실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좀 쿨하게 얘기하시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약간 조직생활 쪽의 질문들이 꽤 많죠.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 인간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의외로 꽤 몰려있는 느낌을 살짝 받으실 겁니다. 그쵸? 이거는 아마도 이건 뭐 추정입니다. 인성검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뭐 협동성 지수, 지수가 뭐 여러 가지 회사마다 평가가 좀 다른데요. 매년 회사를 바꿉니다. 그것도 그냥 위탁해서 하는 거라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여러분 체크한 거 갖고 주게 되는데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뭐 잘 보고 못 보고 얘기하면 아니니까 그냥 검사일 뿐입니다. 거기 아마 뭐 협동성 지수이거나 뭐 이런 거에 조금 낮은 점수, 5점 만점에 거기만 3점 나왔다. 그래서 그쪽 질문이 몰려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성 검사는 그런 용어로 쓰는 겁니다. 얘는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거 해가지고 내 인성을 알 수 있으면 노벨상을 받습니다. 전지구성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아셨어요? 원래 FBI 같은 데서 일종의 사이코를 걸려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 야담입니다만 비행기 타면 왜 내릴 때 있잖아요. 스튜어디스들이 나눠주시죠? 폭파물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요. 뭐 어디 테러 활동을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이걸 뭐로 쓸데없이 하지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하지만 진짜 그런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예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 100만 명에 1명 혹은 10만 명에 1명의 데이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디테일 이거 하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소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진짜로. 아무튼. 자, 다음 질문. 자,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니? 뭐, 요즘 다 뭐 운동해, 음악해요, 영화 봐요. 그죠?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남다르게, 그죠? 남다르게. 뭔가 좀. 그리고 참고로, 평소라는 말은 면접 전날까지가 평소입니다. 지금부터. 아셨어요? 선생님, 저 봉사활동 한 개도 없는데 어떡하죠? 평소에. 지금부터. 아셨어요? 이게 좀 쉽게 편하게 좀 생각하시는 일종의 이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 너무 이렇게 무슨 바른 생활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요. 뭐라도 얘기하시겠죠? 됐죠? 요까지. 자, 다음. 공직에 있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 제가 돈은 안 받아 먹겠습니다. 그죠? 제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접두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좀 회는 못 먹습니다. 술도 못 먹고. 그죠? 로비밖에 참 쉽지 않겠죠. 그죠? 명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참 못하겠고. 그 정도 느낌으로. 뭐라도 얘기하시겠죠? 자, 중요한 공직가치 3가지씩. 아유, 뭐야, 3가지씩이나. 관련 경험. 이건 이제 프로토콜 질문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매뉴얼 질문인데요. 그죠? 뭐, 공정성, 협동성, 민주성, 뭐, 투명성, 봉사정신, 전문성, 뭐, 아무거나 갖다 내서, 그죠? 어쩌고저쩌고. 응?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랑하라는 질문이죠. 소위 말하자면. 일단 뭐, 나중에 강의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공직가치라고 해서 뭔가, 뭐, 특별한 뭔가 있다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뭔가 네이밍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하는 이제 정부 공식 표준 하여간 권장 하여간 그런 공직가치 9개가 있고요. 그 외에 아무거나 또 뭐 책임성, 뭐 전문성, 그죠? 헌신, 봉사, 사랑, 박애 뭐 뭐든 좋습니다. 뭐 자기가 자랑할 거를 껴가지고 좀 네이밍을 좀 하시면 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뭐 얘기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공무원의 장점 아시면서 그걸 왜 나한테 또 물어? 그지? 안 잘려, 그죠? 안 굶어 죽을 때까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큰 장점은. 근데 이건 뭐겠습니까? 네가 뭐 하는지는 알고는 오니 뭐 그런 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 주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 다 그러셔야 보면 내가 우연하게 어디서 봉사를 했더니 봉사의 기쁨을 느껴 이제부터 공무원에 지원했다. 여러분도 안 믿지만 면접에는 또 믿을까요? 그런 얘기는. 그죠? 여러분의 이런 지원 동기의 99%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애인도 알고 여러분 부모님도 아시고 면접위원은 더 잘하시겠죠. 면접인 기준으로는 2분 이상이 현직들이신데 여러분 같은 신규를 몇 명이나 거쳐갔을까요? 뼈를 묻겠다고 온 친구들이 저 왜? 딴 면직을 왜? 교행으로 뭐 이런 게 한두 번 받겠습니까? 아셨어요? 면접에 눈높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잘 보면 귀여운 거고, 그죠? 근데 좀 시크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평생 직장에서 안 잘리니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건 서로 아는 거고. 하지만 요만큼이라도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잘할 수 있는 것, 기여할 수 있는 것, 뭐 좋은 것, 뭐 그런 거 듣자고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그죠? 또 경기도도 아니고 부산시도 아니고 국가직도 아니고 서울시잖아요. 또 이게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제가 늘 말씀드린 면접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듣고자 기대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약간 뭐 그런 얘기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자, 서울시 정책 중에 아는 것. 아싸. 그죠? 이건 준비 안 하셨죠, 여러분? 지금 정책할 게 뭐야? 따릉이라도 한번 안 타봤어요? 그게 서울시 정책이에요. 됐죠? 맨날 어머니 음식물 쓰레기나 스티로폼 버릴 때 가면 맨날 경비 아저씨를 싸우고 하잖아요. 그게 서울시 정책입니다. 그죠? 갑자기 공원 앞에다가 반려견 하시면 비닐봉지 안 쓰면 밭으로 얼마 붙습니다. 목줄 아십시오 붙이는 게 서울시 정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변에 보면 다 있습니다. 늘 거쳐가게 되죠. 여기 노량진만 해도 컵밥거리 예전에 노점상들, 컵밥 노점상들 되게 많았는데 이게 정리가 됐죠, 깔끔하게. 유일하게 남은 데가 영등포 역전 앞이었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한번 갔더니 진짜 정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싹 다. 거기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난 그게 있어서 길이 막 좁아야지 뭔가
영등포 같은데 갑자기 이게 뭐지? 썰렁한 느낌이 좀 들 정도였습니다. 그게 뭐 영등포긴 합니다만, 자치구긴 합니다만 서울시 정책입니다. 그죠? 주거 친화 도시, 보행 친화 도시, 뭐 블라블라 이제 큰 틀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한번 좀 보시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책로를 가보셨던, 고궁을 가보셨던, 그죠?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 공부하셨던 구립 혹은 시립 도서관, 뭐 그 꼭 무슨 뭐 교육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등등 뭐 아주 많을 겁니다. 그죠? 구경 다니시는 것들 포함해서 지하철 맨날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마찬가지 서울시 정책입니다. 뭐든 뭐 얘기하실 게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됐고요. 자, 그걸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려면 이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따르기 같은 거면 쉽죠, 그죠? 그죠? 안 사고 서로 나눠 쓰면 좋잖니? 공짜로. 근데 아껴 써야지, 조심해서 써야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자, 일하고 싶은 부서. 미리 말씀드린 여성분들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문화, 관광, 홍보, 요 세 개에서 돕니다. 면접을 잘 보실 분들은 좀 다른 거.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좋아요. 말한다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일하고 싶은 부서, 뭐든지. 물론 이제 체급분들은 대개의 경우가 본청과 서울시청의 본청과 소속 기관들, 산하기업 소속 기관들로 주로 가십니다. 이제 구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일부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소속 기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참고로 제 뭐 수강생 중에는 서울시립대 행정실로 갑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이건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그죠? 뭐 본청에 조직도부터 찍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모든 것들은 서울시 안에 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남자분들은 또 뭐겠어요? 고용, 무슨 뭐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고용 쪽 정책들이. 청년 정책 이런 거. 본인이 평생 청년일 것 같아요? 아무튼. 뭐든 하나 좀 정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죠? 열심히. 자, 어이구, 벌써 끝났네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돌아봅시다. 여기서 면접 준비를 해서 해야만 할 수 있는 답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야? 끝. 됐죠? 괜히 왔잖아. 심지어 게다가 성적 요인도 되게 많다는데 난 그죠? 0.5배수 이내, 공단기 0.5배수 이내인 것 같은데 그럼 놀면 되겠네 뭐. 스타트나 하고 그냥 그지? 혹시 좀 괜찮은 분 계시면 어찌 좀 그지? 좀 썸이나 어떻게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그런 조건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럴까요? 똑같은 컨디션입니다. 아셨어요? 자, 제가 이 사례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지어낸 사례가 아니고요. 후기 사례 그러니까 보시면 한 날짜에 있는 좀 표준적인 사례 중에서도 서울시정을 거의 안 묻는 사례를 주로 골라왔습니다. 오픈형 질문으로 해서 여기 딱 하나 있죠? 아는 거 있으면 떠들어봐라.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주제 발표 자체가 미세먼지 대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정을 주로 좀 많이 안 물은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그 약간 좀 표준적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에 대충 감이 오시죠? 질문의 구성. 아까 보시면 서울시정 후적 질문 이 정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블라블라 여기까지가 보통 인성 질문, 인적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성격 블라블라 뭐 지원 동기까지 포함돼서 이런 얘기들 뭐라도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거 답 못할 사람 있을까요? 근데 왜 물어볼까요? 그죠? 말했죠. 답정너라고 기대하는 바. 그죠? 이러면 공무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게 요구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해가 조금 더 있으시면 좋겠죠. 그죠? 뭐 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인성 질문 정도 되고요. 다음에 아까 보셨던 요 정도까지가 보통 공직관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직관 질문. 다음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서울시정 정책 관련된 질문.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세 파트 정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PT는 주제 발표는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직론스러운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무슨 법칙 그런 것들이 있죠. 인사론 보면 그거에서 뭐 사례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인성이거나 공직관 쪽으로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여튼 전체 포션은 이렇게 해서 대략 러프하게 그냥 1대1대1이 기본 이상적이긴 합니다. 인적성, 공직관
예, 서울시장. 근데 대개 보면 인적성 1, 공직관 한 0.7, 0.5, 0.7,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한뭐 1보다는 좀 많을 경우들도 많고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0.5가 될 수도 있고 좀 각자 좀 베리에이션이 되게 큽니다. 그 안에서는. 근데 대충 기준값으로는 그냥 1대 1. 공직관은 생각보다 좀 적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다 봐오셨죠? 별거 없으시죠? 이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봐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셨어요? 떠들으셔서 뭐라도 앉으셔가지고 실제로. 자, 그럼 결과는 72% 나옵니다. 1.4배수 기준으로. 단순 겁니다. 1.4분의 10. 1.4분의 1.0 하면 0.72, 72%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200명 중에 150, 140, 한 150명 가까이는 무조건 붙는다는 뜻입니다. 됐죠? 뭐라도 떠들기만 하면. 심지어 안 떠들어도.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통계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각각한테는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마다 로또는 누군가를 맡고 있을 텐데 그건 나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이거 통계적으로는 착시 효과입니다. 자, 그럼 실제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실제 데이터를. 이게 지난해 제가 원래 1차 때 거는 아직 못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서 제가 따로 통계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제가 카페 수강생 대상입니다. 수강생분한테 카페 등업을 합니다. 등업할 때 제가 보통 상위권, 안정권, 애매권, 불안권 본인 점수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감만 있는 거죠. 공단계에서는 이 정도일 거예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필기 합격하시면 최종 점수는 이제 최종 합격한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전에 나오지 않고 물론 이제 답지 검토를 하면서 점수는 알 수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분포는 정확하게 당연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합니다. 상위권은 0.5배수네, 안정권은 1배수 무조건 안쪽, 애매권은 1배수 아닌지 밖인지 아리까리해요. 이런 느낌. 1배수, 그 다음에 불안권은 1배수 밖 커트라인 확실해요.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대충 4그룹 정도로 분류를 해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상위권 7급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서는 92%, 안정권에서 98%, 애매권에서 75%, 불안권 가면 29%입니다. 불안권은 본인이 다 커트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까지 포함된 점수이니까 대충 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대충 하면 1배수 내면 9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서울시 7급 기준입니다. 작년에 같이 봤죠? 9급이랑 7급. 희망이 샘솟을 수 있죠? 3명이 궁금하다. 이거 뭐 약간 저는 이 통계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수험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강제로. 허위로 쓰신다고 제가 알 길은 없고요. 그 수험번호를 그냥 합격자명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틀리면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 않아요. 되게 늘 같은 기준으로 늘 잡습니다. 제 수험에서 얼마나 많이 붙었나 자랑하는 데이터 아니니까요. 뭐 그런 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벌어지는 79%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좀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9급과 비교를 해보면 나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데 어떤 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불안권 1배수 밖에서 근데 9급은 40% 정도 나옵니다. 근데 7급은 한 30%밖에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우수가 많지 않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흡도 적고 우수도 많지 않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을 굳이 하자면. 에버리지로 하면 대충 이 정도 통계가 늘 나옵니다. 7급보다는 늘, 9급보다는 늘 떨어져요. 그러니까 9급은 약간 그래도 우수도 조금 더 주고 미흡도 조금은 좀 있나 보다 정도 생각이 드는데 7급은 글쎄요. 이 앞에 보면 상위권 이 정도면 미흡 받는 사람 없다고 보도 거의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서울시 7급 면접 본 분들이 마음이 좋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겠고 굳이 변별을 하지 않겠다, 뭐 할 필요가 없다, 혹은 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이상 다 수준이 되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면접 준비 기간도 길고 뭐 어떻게든 준비를 하게 되고 대부분 오픈형 질문이라 준비된 거를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뭐 퀴정 질문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게 국가직처럼 좀 포괄적인 어떤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답변할지 어버버버 하는 경우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보셨죠? 뭐 이렇게 고민하고 할 질문들이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들도 일정 수준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준비 기간도 긴 데다가 굳이 7급은
변별을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정치국과 경쟁제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떨어뜨려 갖고 괜히 그럴 거 없이 일정 정도 동시 합격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도 좀 필요하고 약간 예비군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함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어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7급은 예전보다 물론 많이 뽑는 거긴 합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서울시 7급 한 30명 많이 뽑을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뽑아서 30명, 40명? 근데 지금은 뭐 100명 이하는 보기가 힘들죠. 진짜로 많이 뽑는 거기는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때부터 이제 7급은 되게 귀하게 하는 거가 있어서 엔간하면 그냥 다 떨어졌다는 분. 예컨대 성적이 좋았는데 떨어졌다는 걸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전해 들은 건 있기는 한데 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본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위안이 좀 되시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 경험칙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수강생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모집단이면 충분히 대표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랜덤한 모집단은 아니긴 합니다만 대충. 자, 위로가 좀 되시나요 이제? 심지어? 그죠? 학원에서 싫어하겠죠. 광을 팔아야 되는데 말이야. 미국을 팔아야 되는데. 내 강의를 안 듣고 미흡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아무튼 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일단 우수는 한 저에다 한 명은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미흡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데이터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차이가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변별력을 따지자면 저는 늘 이제 9급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7급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뭐 말을 잘해요, 무슨 정책을 많이 알아요, 무슨 아이디어가 뭐 창의적인 답변을 해요. 그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창의적인 게 하늘 아래 창의적인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위원한테 가장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건 안정감. 그냥 오래 다니겠네. 무던하니 열심히 성의 있게 뭐 이런 느낌? 그죠? 왔다 갔다 서울시 같은 민원인 성적이 짜증나서 국까지 갈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면접위원들한테 특히 이제 지방직은 인원 변동이 많은 게 되게 조직에서 되게 힘든 일입니다. 갑자기 빵꾸가 나면 누군가 또 그 일을 덤터기를 n분의 1 해서 덤터기를 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늘 인원이 늘 빠듯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기준이 면접위원들한테는 그래 꾸준하게 오래 다닐 사람. 말 좀 못해도 상관없고요. 안 예뻐도 안 멋져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죠? 오래 다닐 사람. 꾸준히 안정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변별력이 좀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여러분 이제 멘탈 관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와, 이것 때문에 도서실 방 빼고 싶어 미치겠는데 말이야. 그걸 뺄 수도 없고 아리까리 하시죠, 그죠?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 빼버리고, 그죠? 우당탕탕 거리면 저거 책 빼는 걸 막 과시하고 싶은데 말이야. 아직은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더울 때 시험 보시고 이제 찬바람 부니까 좀 마음도 여러 가지로 좀 가을 돼가면 좀 수산해지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지만 좀 멘탈 관리를 면접 준비 기간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까 제가 통계랑 여러 가지 데이터를 꾸역꾸역 챙겨가지고 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이버게 좀 갔다 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준비하면 된다 정도의 마음의 심적 안정감을 가지시는 게 가장 면접은 멘탈 게임입니다. 자기 마음과의 승부예요. 면접위원과의 승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평정심을 좀 유지하시고, 그죠? 좀 한번 좀 경험형이라는 것도 아까 보셨지만 좀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좀 됩니다. 이렇게 조곤조곤 생각해 보면,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친구들이랑 갈등일 때 내가 이런 캐릭이구나, 삐지는 캐릭이구나, 열받는 캐릭이구나,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아까 희망 업무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보내주진 않겠지만 당장에는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아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업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다 보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서울시장을 한번 쭉 라운드업 하시면, 그죠? 이참에 한번 서울시 한번 좀 정책 한번 라운드업을 아마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실 겁니다. 뭐 들어가시면 내일 하기도 아파 죽겠는데 뭐 남의 일은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자기 업무 탐색, 직무 탐색의 시간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평생 공무원 하실 분들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늘. 그리고 제가 몸준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몸으로 면접 준비. 여기는 필기의 세상이 아니고요. 글의 세계가 아니고 말의 세계고 그렇습니다.
그죠? 뭘 외워서 맞추는 얘기가 아니야. 아까 먼저 보셨죠? 그죠? 아까 하나하나 질문은 되게 뻔하지만 내가 잘 준비를 하시면 하나하나, 그죠? 남다른 답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답변은 건 모르겠지만 남다른 답변, 그죠? 남들이 홍보, 관광, 그죠? 문화, 공연 이런 우아한 얘기를 할 때 나는 음식물 쓰레기. 예를 들자면, 그죠? 산업 폐기물 관리. 그죠? 참고로 봤어요. 여러분 사채업자 단속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건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저께도 제가 강남역 갔다가 보니까 오토바이에서 왜 이만한 그 사채 쓰세요 이거 이렇게 뿌리는 걸 보고는 저거를 잡아다가 확 이런 생각이 물뜻 들었는데 서울시는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가 버라이어티하게 많습니다.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으로 면접 준비, 즉 가보실 수 있는데 구경하실 수 있으면 구경하시고 좀 즐기면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제도 있고요. 문화사이트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행사 안 하는 때가 없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했었던 제가 이 자리에서 봤어요. 여기서 바로 보이거든요. 명당짜리입니다. 이 강의실 불꽃놀이 보기에. 불꽃놀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별별 게 다 있습니다. 행사들이.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자기 직렬,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그게 꼭 무슨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동네, 그죠? 가까이서는 여러분 동네, 저혈압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정책 현장입니다. 옆에 있는 공원이 정책 현장이고, 보도에 있는 은행나무 떨어진 게, 은행나무에 떨어진 게 정책 현장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근무지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도 한번 모든 주민센터 관공서 1층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아무나 가도 되는 데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구경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마음 준비를 같이 좀 하시는 기회로 좀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식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드러나는 지식과 감춰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필기도 이따만하게 공부해서 요만큼 써먹죠. 그죠? 요만큼만 하면 돼. 그래서 무슨 필기 노트 이런 것만 봐서 누구는 전설로 붙었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낚시라는 건 여러분이 다 깨우치신 분들이실 거예요. 한두 개 더 맞아보겠다고 진짜 한 110, 한 30강짜리 한번 쭉 기본서 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면접도 좀 그거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나오는 질문들은 서울시는 미리 말씀드리면 질문들이 빤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만큼 다 써먹진 당연히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 해두시면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현직 가시거나 이럴 때. 그래서 면접 준비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시의 끝이 아니고 현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현직에. 그런 느낌으로 좀 면접장에 가셔서도 앞에 계신 분들 조금 있다가 모실 과장님들 인사드리러 왔다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험 보러 왔다, 테스트 받으러 왔다 이런 느낌보다 공손하게 인사 잘 드리시고 웃는 얼굴 보이시고 이런 게 어쩌면 더 미세먼지 대책 하나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밑에다가 좀 같이 좀 공부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글의 세계가 아니고 말의 세계입니다. 말과 글의 차이점은 예를 들자면 저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1시간 떠드는 분량을 텍스트로 치면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얼마 만에 읽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떠든 거. 여러분 속도면 5분이면 읽을 겁니다. 그만큼 밀도가 다른 겁니다. 그죠? 글과 말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정보량으로 치면 그죠? 글이 한 20, 30배 정도 밀도가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식을 테스트할 거였으면 필답고사를 봤을 거예요. 그냥 면접을 보지 않고. 서울시 정책 아는 거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쉽게. 하지만 굳이 말로 하고 하는 거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반은 내용이겠지만 절반은 태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눈빛, 땀삐질, 고개 돌아가, 그죠? 얼굴 창백, 이런 느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텍스트만 실제로 모아놓고 보면 A4 2장 꽉 채우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다 털어봐야. 여러분 답변만 다 모아보면. 텍스트 분량은 꼴랑 그거 얘기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의 세상이 아니고요. 내면화를 하시고 내 거로 만든 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외운 거를 암송해서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본 만드시면 가장 안 좋고요. 당연하게. 그죠? 미세먼지 대책 백날 해갖고 이 말은 보고서 한 30줄 딸딸 외운다고 뭐 했어요? 꼴랑 5문장, 3문장 얘기할 건데. 즉, 뭔가를 고르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과 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은 고르는 걸 전제로 합니다.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도부터.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그죠? 뭐 남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 봉사한 경험, 남 도와준 경험 100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3문장, 5문장 단문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기가 좀 되게 달라집니다. 그죠? 뭘 골라야 되고, 좋은 것, 어떤 사건을 골라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골라서 어떤 거를 얘기해 줘야 될지를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정하는 행위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본을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걸 고정시킨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필기적인 관습이고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자꾸 말로 하셔야 됩니다. 간명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사실은 현직과는 가장 중요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공적 언어를 배우시는 것, 말로써. 사회적 언어를 배우시는 것.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회사생활 해보시면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늘 직장인들은 늘 고민을 합니다. 동료, 상사, 다른 부서, 그죠? 민원인 등등등.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면접위원 앞에서 하시는 거랑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결론. 자, 모든 건 매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면접은 여러분한테 보는 시험입니다. 면접위원한테 보는 시험이 아니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마음 관리하시고, 특히 이제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야, 아까 뭐 여러 가지 보시면,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좀 안도감이 드시겠지만, 또 성적이 그렇게 좀 꽤 안 좋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뭐, 그럴수록, 예, 좀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잠깐 좀, 뭐 면접을 피하고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은 법정 4번인가요? 예,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 국민 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국민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포함해서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안 거치고 공직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준비하시는 거 좋은 경험한다 정도 생각하시고 좀 가볍게 마음을 좀 가볍게, 뭐 준비는 열심히, 마음은 가볍게, 뭐 집에다가는 얘기하시고 좀 가볍게 좀 준비하시고 좀 바람을 쐰다는 느낌으로 좀 하시면 그게 조금은 더 결과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는 그 변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좀 말씀드리기가 면구하긴 한데 국가직은 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그렇다고 뭐 좀 난 들러리니까 면접은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준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종의 이제 7번째 과목이죠. 이게 7번째 과목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한 과목 그냥 미리 좀 기분 전환 겸 준비한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해주시는 게 어쩌면 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준비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잠깐 좀 쉬고요. 자, 두 번째 타임에서는 제가 드렸던 교재 여기 내용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것들만 본 강의로 하려면 한 3시간, 2시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약식으로 간단하게 아까 중요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아까 제가 뭐 어설픈 연계까지 하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 정도에서 좀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 겸해서 좀 기본적인 리뷰를 좀 간단하게 교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시작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